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조문 157조에서부터 159조. 자, 9. 이거를 또 실수했구나. 자, 도화탕. 근데 사실은 저는 몇 개의 조문, 도화탕이라든가 무슨 저부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환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사실 이런 거는 옛날에 오로지 그냥 한의사들이 다 처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대변에 피가 섞였다든가 소변에 어떤 피가 섞였다 그러면 뭐 환자들이 한의원에 올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뺏겼다고 봐야죠. 심지어는 감기 환자를 다 뺏겼기 때문에, 감기가 얼마나 중요한 병이고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했으면은 중경서를 상한론이라고 했겠어요. 모든 병증의 뿌리는 상한론이라는 거예요. 상한 감기. 이 감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그 가목론에서도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 감기의 무서움, 고대 사람들이 이 감기에 대해서, 외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외감성 질환에 비해서 다소 파생적이고 국한되어진 병증이죠. 근데 이런 경우 대변에 농열이 있다든가, 저희만 해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속된 말로 해서 뭐 피똥 싼다든가 이런 경우 지금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다 어디로 갑니까?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양방병원으로 가죠. 이만큼 우리가 환자의 폭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영역 자체가 보약 중심 개념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원에 뭐 보약 먹으러 오는 거죠. 예. 저는 뭐 입으로는 몸 저도 사실은 사람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어떨 때는 환자가 굳이 보약 제도하는데 이거 치료약 써야 돼 이런 말 안 해요. 치료약 쓰든지 보약 쓰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에 맞는 어떤 그 치료약을 쓰지만 그냥 환자는 보약으로 알고 복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영역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졌다. 거기에는 이 감기로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병증들,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 질환, 축농증이라든가 중이염 같은 경우면은 환자한테 당신 이거 감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펄쩍 떠요. 자기 감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시킨 거는 의사들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한의사들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환자들도 어떠한 그런 정보에 의해 가지고, TV 언론 매체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세뇌되는 거예요. 자궁, 방광염, 감기로 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외감성으로서. 그러니까 단독질하는 게 전문화되는 거죠. 전문화. 이런 식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뭐 저는 사실 거의 어떤 시스템이나 양방이나 어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거의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감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자궁염, 방광염 이런 것이 어떤 이 감기 변조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거다. 만성적으로. 제가 그래서 가목론이란 그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외가 일원이다. 물론 이런 표현은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제 친구가 오래전에 작년인가 젊은 양방의 의사인데, 의학도 마지막에 철학에 도달을 한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참 그건 고무적인 말이다. 이렇게 현대학이 너무 이 분업화된다는 건 좋은 의도, 전문화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경우 우리가 경험해봤지만은 의사들도 어떨 때는 우리만도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만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의학의 장점은 뭐냐? 문제점이야. 이론론, 통합론이거든요. 양방의 장점은 뭐냐? 분업이거든요. 전문화거든요. 이 감기가 우리는 항상 외감에 노출되어 있다. 이 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풍한 서수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의 압력과
그 심지어는 중력에 의해서 인간은 항상 영향받는다. 우리가 뭐 기혈이 쇠진했다 그러면은 바로 외감과 중력에 노출이 되어지고 그것을 저항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경서에는 그런 고차원적인 표현이 없을 뿐이지 증상에 나름대로 그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어떠한 인체의 역학관계 하나의 이론적으로 구조조계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병증에 대해서 나름대로 흔적이 남겨져 있다. 그것이 우리 한의학의 굉장히 옳고 좋은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못 쓰죠. 왜? 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넓히기 위해서는 이 외감이라고 하는 거, 외감은 외감이 아니다. 외감은 외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상과 항상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외 이론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무장돼야 돼요. 이게 이 인식 속에서 도화탕, 적석지, 건강, 갱미. 뭐 적석지 빼놓고는 요거는 지삽작용이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나? 이 사람은 음병으로 인해서 혈변을 보지만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건강이 있으니까. 예. 약도 단순하죠. 예. 소음병에 할의하는 경우는 사역탕으로 치료하고 맥미세, 복통, 하리가 부지하면서 변농혈한다. 하리가 부지하면서 병농할 때는 도화탕으로 치료하고 그 변농혈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변농혈의 원인이 무엇이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도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해설을 할 수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세균성 질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질 같은 경우 곱동을 쓴다든가 했을 때 할 수가 있죠. 예. 저는 여기까지 뭐 현대의학적 개념으로 그 어떤 그 피와 그 농이 섞여서 있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요 조문은 몇 개 그렇습니다. 소음병 2, 3일, 지 4일에서 복통, 소변 분리하면서 하리가 부지하고 변농혈자는 도화탕으로 치료하다. 자, 변농혈자는 예를 들어서 변농혈 하지만 협렬하리, 열이 있으면서 할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백도홍탕을 쓴다. 이거는 한성이죠. 증상은 똑같더라도 증상은 같지만 병의 원인이 다른 거 이해 하나 하면서 활탈한 경우, 장이 활탈한 경우는 도화탕으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적석지하고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쓴 거겠죠. 예. 이것은 요 백도홍탕은 그러니까 백도홍탕은 이거 열성이네요. 예,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건 열성의 증상 병인일 경우, 요거는 한성일 경우, 이렇게 구별을 한다. 자, 그 조문 159조 오수유탕 앞에서도 오수유탕을 했죠. 이 번조 욕사라든가 그리고 구토가 격렬해지는 토연말이라든가 그 구토증 하면서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액을 막 심하게 할 때 이거는 그 다소 극증이에요. 사약탕보다도. 그러니까 여기 나왔네요. 번조욕사. 예. 이런 식으로. 자, 토리하면서 토리 자체는 사역탕류죠. 보통은 수족영냉도 이거 사역탕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번조가 욕사하다. 이런 경우는 심한 경우는 뭐냐면 구토증이 아주 심하다든가 또는 만성 두통이 심한 경우예요. 사역탕보다도 그 사역탕이라든가 부자탕이라든가 진부탕보다 더 심화됐을 때 이를 쓴다는 거예요. 오수유탕을. 그러니까 오수유탕은 굉장히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병증이 있다. 자, 우리가 이 조문에서도 자, 증상 간의 비교 검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읽다 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간에 읽고 또 읽고 이와 같은 경서들은 좋은 책들은 기본으로 20번은 읽어야 된다. 주해석은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문만 읽으셔도 돼요. 하루에 몇 개의 조문만 자꾸만 읽어보고 한번 하다 보면은 앞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비교 검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책 소개 내에서도 비교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조하는 것은 번조라고 하는 이 증상은 어떠한 병성의 특정적인 징후가 아니라 삼양병에 있을 뿐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책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금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번조라고 하는 증상은 삼양병이든 삼문병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양병에도 번조의 조짐이 있잖아요. 마왕탕도 마찬가지고 대청령탕에서도 번조의 조짐이 있잖아요. 백호탕에서는 이미 조증이 나타나는 거고 승기탕도 마찬가지. 그런데 음병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자시탕에서 그 치자 건강탕으로 넘어가고 더 심해지면은 건강 감초 부자. 그게 바로 사약탕이죠. 음병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수탕증에서도 나타나고. 이 조문에서 특히 욕사자 막 죽을 것 같다. 이것이 일종의 병정이죠. 이런 것들이. 욕서 극사라고 이렇게 욕사라고 쓴 이유는 번조 욕사라고 쓴 것은 극징이기 때문이다. 극징이기 때문이다. 수족이 영냉하고 번조자 간혹 흉중유혈이 울체 억색해서 막혀가지고서 이로 인해서 인자는 앞에 걸 이로 인해서 인자는 상황에 따라서 앞에 거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울체됐기 때문에 외월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즉 반드시 그 증상이 어떠한 증상인가 살펴보고 그 유래한 바를 알아야지 연후에 낭패를 면할 수가 있다. 자, 대체로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얘기한 거죠. 계략적으로 대범이랑 토리하고 수족용내 번조자는 건강부자나 여기다가 또는 사약탕, 감초가 들어가 가지고 사약탕을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약탕은 복부의 그것이 비교적 팽만감이 아니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복부를 이렇게 눌렀을 때 저항감이 별로 없다. 심화 부위에 막힌 게 별로 없다.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의 그래도 없는 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없다라고 해서 반드시가 아니라 개연성 있게 비교적 없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리골랭으로서 사역탕은 토리골랭으로서 위주를 한다. 반면에 오수탕은 복진상에서 심화 비색 유물이라고 이거는 그 심화 비색 유물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고방가에서 제가 쓴 것 같아요. 고방가들이 이렇게 규명을 했어요. 심화 비색하면서 마치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이 물이 무엇일까? 그거는 축수죠. 물이 아주 그냥 있는. 마치 이것은 흉욕공원과 같다. 자, 요런 말도 경험을 통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런 말들은 우리가 심화 비색 유물 이것은 흉욕 고만과 유사하다. 이것이 바로 뭐 좋은 말로 해서 활구 살아있는 구절이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토와 특히 역기가 유지가 된다.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구토 유지가 된다. 사역탕은 토도 있지만 하리가 비교적 걸랭하면서 유지가 된다면은 이거는 구토와 역기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오수유를 쓰게 되면은 오수유는 황금, 황년보다 더 써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강한 약들은 세신도 그렇지만은 수기를 몰아내는 것이 있다. 그런데 다른 병에도 다 세신도 어떻게 보면 두통을 치료할 수가 있죠. 두증이라든가 이런 경우. 수기가 정체돼 있으면 머리가 무거워요. 보통은. 그래서 일본 고방가들은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두증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눈 감고 기본적으로 오룡산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글을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겠지? 그 나중에 보니까 수기 변조의 병증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심화 비색이 축소된 것이 굉장히 견고했을 때는 다른 약 가지고 소위 말해서 백출만 가지고 이것을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만 가지고. 강력한 그 오수유가 뭐냐면은 그 방향성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나 구토역기가 있는데 심화 비색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위주로 신번 아까 말한 번조 욕사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심화 비색 유물이라고 하는 복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근데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제 한의원 앞에 어떤 그 은행의 직원이었는데 아주 만성 두통을 해서 근데 보니까 흉역을 소시오탕을 쓰려고 보니까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갈등하다가 저도 편법이죠. 오수유탕하고 소시오탕을 합방해서 썼어요. 그래도 치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도 그분이 그 두통으로 인해서 한 10여 년 고생을 했대요. 근데 제가 더 자신이 있었으면 오수유탕만 가지고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책을 보니까 황한의학에 합방한 예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예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것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에 자 한수 제가 이렇게 한수라는 말을 썼죠. 가금도 상한내소집에 보면 한수라는 말을 썼어요. 예. 우리는 한만 알고 수를 잘 표현 안 하잖아요. 한 이면에 그것은 수기 때문에 차다는 거예요. 이게 요런 표현이 오히려 좋은 표현이죠. 한수가 비색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유물이라는 거 심화 비색은 한수다. 이것이 비색된 거다. 오늘은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한의학이 나날이 갈수록 그 치료 영역이 그냥 침 같은 경우도 그냥 통증 위주 이런 식으로 물론 통증만 치료 잘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러나 처방을 약 쓰는 예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거의 뭐 젊은 원장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대하려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왜소해지고 한의원 한의사 수는 날로 증가하는데 한의학의 영역은 날로 위축되는 거. 약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 감기, 이 외감에 대해서 올바른 단순히 무슨 감기 걸리면 패독산 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패독산 좋은 약이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패독산도 사실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확대를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치료 영역을 넓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 처방은 공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고사에 빠진다. 물론 유명한 분들 소위 말해서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의 그 한의사들이 영역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학문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한의학을 다시 재정립하고 치료 위주, 그러니까 보약이다 치료라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치료의 영역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것을 근거를 고방에서 찾아야 된다. 대승기탕이라든가 마왕탕 이런 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꾸만 활용을 하면서 그 치료 영역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또 항상 제가 느끼지만은 그 주제 넘은 얘기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강의도 끝나고 뭐 허심탄회하게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처음서부터 이 글을 쓸 때 뭐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저는 항상 혼자서 생각을 했고 혼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 혼자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제 의도를 이해해 주시고 이와 같은 분들이
그 한의사 사회에서 조금씩 많이 확장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예, 올바른 한의학에 대해서 그 다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제 넘은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학교나 이런 데에서 말하는 건 잘못된 거냐?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 방법 틀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더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올바른 용어를 써야 된다. 예. 올바른 용어를 쓰지 않으면은 엄청난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예. 당장은 모르죠. 말 한마디 뭘 잘못하고 인식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그 허물을 그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